추석을 이틀 앞둔 아침, 시댁 대문을 열 때부터 공기가 묘했어.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회색빛 시멘트 마당이었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무거웠지. 나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쥐며 현관문을 밀었어. 어머님, 저 왔어요. 거실에선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 나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힐끔 쳐다봤어. 소파에 앉은 여자는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웃을 때마다 하얀 치아가 드러났어. 시누이가 그녀의 팔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지. 언니, 우리 대학 친구 수진이야.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집에 초대했어. 아,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지. 수진이라는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일어나. 안녕하세요.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어. 시어머니는 내게 얼른 부엌으로 가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묵묵히 짐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지. 오후가 되어 남편 준호가 퇴근했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무심코 거실을 돌아봤는데 준호는 신발을 벗다 말고 굳어 있었어. 그의 시선이 소파 위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지. 오빠, 왔어? 수진이 기억나? 내 친구. 신우이의 목소리가 명랑했지만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어.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오래간만이네. 오빠도 잘 지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 나는 손에 쥔 목껍질이 손가락에 베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 뭔가 이상했지.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너무나 낯설어 불편했어.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어.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유난히 친절했고 시누이는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지. 수진아,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오빠가 너 좋아했잖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 나는 숟가락을 든 채 굳었고 준호는 시누이를 매섭게 노려봤어. 그런 옛날 얘기 왜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어.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다 옛날 일이에요. 그땐 우리 모두 어렸죠. 하지만 나는 알았어. 그녀의 눈빛에 남아있는 아련함을, 그리고 준호가 애써 외면하려는 그 무언가를. 밤이 되어서 준호와 나는 작은 방에 누웠어. 그는 천장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지. 여보, 수진이라는 사람 예전에 만났어?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서. 준호는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어. 그의 등은 너무나 차갑고 단단해서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나무들이 쓸쓸하게 흔들렸어. 다음날 아침, 수진은 일찍 시댁을 떠났어. 하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명함이 놓여 있었지.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것처럼 나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어. 디자인 스튜디오 블루밍, 대표 강수진. 그때는 몰랐지. 이것이 내 인생에 드리워질 안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 준호는 예전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지.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그래. 이해해줘. 그는 늘 그렇게 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을 차렸고 혼자 먹는 밥상이 점점 익숙해졌지. 어느 저녁 준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어.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지.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 준호는 황급히 달려와 전화기를 낚아챘어.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는 통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었어. 동생 친구라서 가끔 연락하나 봐. 시누이 친구인데 왜 오빠한테 전화해? 그냥 예전에 알던 사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그의 말투가 너무나 서툴러서 나는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어. 아니, 알게 될까 두려웠나 봐.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그들을 봤어. 강변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준호와 수진.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지.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 준호는 손을 빼지 않았어.
내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지. 감자며 당근이 아스팔트 위로 굴러갔지만 나는 그것들을 주울 수 없었어. 다리가 굳어버려서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집 앞에 서 있었어.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손엔 빈 장바구니만 들려 있었어. 저녁 늦게 준호가 돌아왔어. 평소처럼 다녀왔어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태연했지. 오늘 뭐 했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 회사 사람들이랑 점심 먹고 좀 늦게 왔어. 거짓말이었지.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와 나는 고개를 돌렸어. 배고프면 밥 차릴까? 아니, 괜찮아. 밖에서 먹었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 옆에 누운 준호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어. 거짓말을 하고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소파 위 준호의 가방을 열었어. 지갑, 명함 케이스,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하나. 강변 카페 루첼은 아메리카노 2잔. 나는 영수증을 쥔 채 주저앉아 버렸어. 오늘 날짜였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울 수조차 없었어. 그렇게 가을밤은 준호의 거짓말과 함께 깊어만 갔어.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결심을 했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수진 씨 연락처를 물어봤지. 수진이,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 일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신우이는 아무 의심 없이 번호를 알려줬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 신호음이 3번 울렸어.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어. 여보세요? 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강수진 씨죠? 저 김준호 아내예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침묵 후 한숨 소리가 들렸지. 알겠어요. 언제가 편하세요? 사흘 뒤, 우리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어. 수지는 검은색 코트를 입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계시죠? 수진의 커피잔을 들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 죄송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 허망한 웃음. 죄송하다는 말이 다예요? 결혼한 남자를 만나면서? 변명은 안 할게요. 하지만 수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준호는 원래 제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 5년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준호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국 헤어졌어요. 준호는 부모님 말을 따랐고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왔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추석날 시댁에서 준호를 다시 봤을 때 모든 게 돌아왔어요. 그때의 감정들이. 나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어. 목이 타들어갔지.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 준호는 제 남편이고 우린 결혼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준호도 절 잊지 못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여전히 사랑해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준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진작 만났으면. 수진아, 미안해. 사랑해. 휴대폰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 여자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 만나지 마세요. 제발. 뭐 그럴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 준호가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당신과.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 귀가 먹먹했고 숨이 막혔지. 그럼 끝까지 가보세요. 나는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어. 하지만 결혼이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그날 밤 준호가 퇴근했을 때 나는 불을 끈 채로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 어둠 속에서 준호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 왜 불을 안 켜놨어? 깜짝이야. 강수진 만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가 굳었어.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침을 삼켰지. 뭐? 오늘 수진 씨 만나서 이야기했어.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대답해. 사실이야.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지. 미안해. 나는 웃었어.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지. 미안해? 그게 다야? 3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할 말이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수진이를 다시 보는 순간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엉망으로 만든 건 당신이야, 김준호. 나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과거로 돌아가는 걸.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달라.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야.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애를 잊지 못했어. 그럼 나랑 왜 결혼한 거야?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수진이는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라고, 너를 만났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믿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 이혼해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 그가 내 눈물을 똑똑히 보길 바랬지. 좋아, 이혼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시댁에 가서 말해.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직접 말해. 왜 이혼하는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건 왜? 못해. 부모님이 반대해서 헤어진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이혼한다고 말 못해? 나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어.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지. 내일 시댁 가. 안 가면 내가 먼저 말할 거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 옆방의 준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 그도 잠들지 못하는 모양이야. 다음 날 오후 시댁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 준호의 핸들을 쥔 손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갑자기 왜 이러니?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지. 준호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고 나는 그를 쳐다봤어. 말해. 내가 직접 말해. 어머니,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 죄송합니다.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시댁 거실이 얼어붙었지. 이혼 뭔 소리야?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니? 얘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어. 제가 설명할게요. 나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지. 추석날 만난 수진이라는 여자, 몰래 만나기 시작한 둘, 그리고 준호가 한 이혼 이야기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수진이라고? 강수진 그 애? 시아버지도 굳은 표정으로 준호를 노려봤어. 내가 미쳤니? 그 애를 다시 만났다고?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시아버지가 탁자를 치며 내가 그 애 집안이 형편없다고 몇 번을 말했니? 그래서 헤어지라고 했잖아. 그 순간 시누이가 끼어들었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닥쳐.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쏘아보며 내가 쓸데없이 그 애를 집에 데려온 거 아니냐? 가족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고 이것이 내가 속한 가족이었다니. 아니, 이제는 남이 될 가족.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하니.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준호가 말했지. 하지만 전 수진이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를 어떻게 해? 시아버지가 준호의 뺨을 때리며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 준호는 맞은 뺨을 감싸쥐고 그대로 서 있었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 연민도 분노도 없었지.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있었어. 저 나갈게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어.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으며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여기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전 이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며 현관으로 향했어. 이혼 서류는 준호가 알아서 준비할 거예요.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준호가 나를 불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지.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 행복하게 살아. 주진 씨랑. 시댁 대문을 나서는 순간 12월의 차가운 바람은 칼날처럼 내 얼굴을 때렸지. 나는 그 바람 속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 한 달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 3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어. 준호는 서류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행복해. 라고 말하며 떠났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로부터 2달 뒤 나는 우연히 그들을 봤어. 거리를 걷는 준호와 수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수진과 준호는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어. 가슴은 아팠지만 이젠 무뎌질 때도 됐지.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지.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불꽃처럼 시작해서 재처럼 끝나는 거. 그 재 위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을 피우고 누군가는 그저 재만 움켜쥔 채 남겨진다. 나는 그 재를 쥔 사람이었다. 하지만 봄은 올 것이고 언젠가는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재 위에서도 꽃은 피어나니까. 창문을 닫았어. 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할 시간이 왔어.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지. 홍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아담한 공간. 봄날의 기억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 좋았어. 어느 봄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어. 신우이였어. 언니,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카운터 앞에 섰지. 앉아요. 나는 차를 내왔어. 무슨 일로 왔어요? 신우이는 한참 동안 찻잔만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어. 오빠랑 수진이 헤어졌어요. 순간 내 손이 멈췄지. 3개월 전이에요. 결혼 준비하다가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수진이가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아이 아빠가 오빠가 아니래요. 찻잔을 놓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 수진이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한 남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 못하고 오빠랑 만나고 있었대요. 아이는 그 남자 아이였고 신우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 오빠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할 자격도 없지만 너무 처참해요. 매일 술만 마시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래서요? 나는 차갑게 물었지. 제가 뭘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우이는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일어섰어.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수진이를 집에 데려온 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신우이가 나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고 벚꽃이 만개한 거리였어. 사람들이 웃으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준호가 무너졌다고? 그가 배신당했다고? 이상하게도 복수한 기분이 들지 않았어. 후련하지도 슬프지도 않았고 그저 덤덤했어. 그는 이제 내 인생의 사람이 아니었나 봐. 한 달 뒤 누군가 카페 문을 열었어. 준호였어. 나는 깜짝 놀라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물었지. 어떻게 여길 알았어요? 동생한테 들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어.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 아메리카노요. 핫초콜릿이요? 뭐든 좋아. 나는 아메리카노를 내렸고 준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 한참 뒤에야 그가 말했지. 미안해. 그 말은 이제 안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준호가 나를 바라봤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지. 이제야 알겠어. 후회하세요? 내일 매 순간 그가 고개를 숙였어.
너를 잃은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나는 순간 쓴웃음이 나왔어. 수진 씨한테 배신당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수진 씨가 배신 안 했으면 전 여전히 버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너를 떠나면서부터 후회했어.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어. 준호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어. 손님, 영업 방해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안 돼요. 왜? 아직 날 사랑하잖아. 내 눈빛에서 보여. 나는 고개를 저었어. 사랑했었죠. 과거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거울 보기도 싫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버림받았나 싶어서.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잘못이 아니었어.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조차 핑크빛 환상이었던 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배신 안 했겠죠. 나는 카운터로 돌아가며 말했어. 계산은 서비스예요. 이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호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며 문 앞에서 다시 돌아봤어. 행복해야 해. 꼭. 당신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전 이미 행복해요. 문이 닫혔고 나는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어.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 정말 끝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카페 문을 닫고 한강으로 나갔어. 석양은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며 웃고 있었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 핑크빛 사랑, 추억 속에서 아름답게 포장된 사랑. 준호와 수진이 나눴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어. 현실을 견디지 못한 제 과거로 도망친 것뿐. 그리고 그 환상은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지. 나는 그 잔해 속에서 살아남았고 무너지고 일어서고 다시 걸었어. 핸드폰이 울렸어. 내 친구 은지였어. 야, 지금 어디야? 오늘 소개팅남 데리고 나왔는데 너도 나와? 나? 갑자기? 그냥 나와. 좋은 사람이야. 의사고 성격도 좋고. 은지야, 난 아직 아직 뭐?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나와. 10분 안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일어섰어. 새로운 시작이 무서웠지만 다시 일어설만 했었어. 2년 뒤 카페는 이제 지점이 하나 더 생겼지. 손님도 많아지고 직원도 고용했고 나는 바빠졌고 그만큼 행복했어. 은지가 소개해준 민수와는 결혼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좋은 친구로 남아있어. 그는 지금도 가끔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가. 대신 우연히 만난 출판사 편집자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 서두르지 않았고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 어느 가을날 카페 앞을 지나가는 커플을 봤어. 준호와 수진이었지. 둘은 다시 만난 모양이야. 아니, 어쩌면 다시 떨어지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어. 수진은 배가 불러 있었고 임신한 모양이야. 이번에는 진짜 준호의 아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인지 알 수는 없었어. 준호는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 수진은 그의 팔을 끼고 있었지만 둘 다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 나는 그들을 그저 바라봤지. 그리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밝은 표정, 건강한 피부, 단정한 옷차림. 나는 살아있었어. 그들은 서로를 파괴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있었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나는 고개를 그만 돌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 나의 삶은 이제 그들과는 무관했어. 나는 나만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봄은 다시는 시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 찬란한 핑크빛 사랑이 찾아올 것이니깐.